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영상에는 다수가 한 사람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끝까지 괴롭히며 웃고 즐기는 모습이 섬뜩하기까지 하죠.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인가? 그걸 못 막아줬다는 게 그게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내 아이를 못 지켜주고 그랬다는 게 너무 뭐라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유동인구가 많은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 곳곳에 남아있는 핏자국이 그날의 참혹함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취재 나왔는데요. 저 알바할 때 하긴 했어요. 여기서 말싸먹었길래 내보냈는데 손님들이 싸운다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한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욕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좀 몇 번 보긴 했는데 싸움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난 건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당시 상황은 큰 소란으로 번졌고 건물 입주민들이 폭행 현장을 목격한 후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잔혹한 폭행은 약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기절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고 있어서도 처음에는 때리지 마, 그만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끌려다니면서 정말 동서남북으로 머리를 끌려다니면서 이거 맞아요.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긴 집단 폭행 사건.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일단은 SNS 시비가 더 이제 시작이 불거졌나 봐요. 일면식이 전혀 없던 피해자와 가해자들, 그중 한 명과 SNS에서 갈등이 생겼고요. 결국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약속 장소에는 이 가해자 측 인원 수십 명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가족들.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동생이 형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겁니다. 네.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위로 올라가 봤대요. 근데 자기 형인지 못 알아봤대요. 얼굴이 워낙 만신창이 돼 있어서 옷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칫 동생까지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희가 이 정도니까. 저희 둘째 아이도 예전에 그 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사실상 사라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애가 말로는 저한테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코뼈와 치아가 심하게 훼손돼 전체 5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머리, 눈, 흉부 등 다른 상처의 진단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와중에도 엄마 죄송해요. 걱정시켜드려 너무 죄송해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좀 벌벌 떨면서도 저한테 엄마 저희 딴 데로 이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피해자가 더 그렇게 해야 되나. 피해 가족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이 사건 당일에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 이 가해자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너도 혹시 거기 폭행 가담자나 라고 물어봤어 제가. 그랬더니 자기는 안 그랬는데 뭐 말이냐 저한테. 저 옆에서 다른 아이들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아물지 않을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어떻게 수사하고 있을까요? 현재 그 5명 입건해갖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해갖고요.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입건하려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애들이 그 때리고 그런 사실 다 인정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누가 100%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스스로 숨어 다녀야 하는 끔찍한 현실.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가해자가 나와서 어떻게 활기를 더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피해자들은 다 숨어서 쉬쉬하고 가해자들은 활보하면서 내 어떻게 뭐 했다, 누구 때렸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모두 청소년이었던 것. 최근 청소년들이 같은 또래를 대상으로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다는 신고 접수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집단 폭력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그 촉법소년이나 범법소년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미성년이니까 처벌이 약해 이런 부분을 악용하려는 친구들이 좀 상당히 많아지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아요. 사법기관이나 어떤 사법적 처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대놓고 집단적인 폭력을 하는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법 체계 자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한 얘기가 강하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형사사법이나 학교폭력이나 모든 것이 가해자 중심이었는데 그것이 가해자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해 학생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모든 피해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좀 더 강조되고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다른 학생들도 그런 학교 폭력에 대한 동기를 억제해 줄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지나친 처벌이 청소년의 미래를 어둡게도 할 수 있지만 또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은 제2, 제3의 범행을 죽일 수 있는 또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평생의 후유증을 남기는 청소년 범죄,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필요해 보입니다.